날카롭게 서로 비판을 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음. 경쟁에서 좀 그냥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음. 다만 이게 '모든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 이재명 전선이다.' 이것은 쪼끔 과장이 있어 보이고 음. 저는 뭐 여러 후보들이 반 이재명, 친 이재명이 아니라 본인의 정책, 본인의 색깔을 잘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지은의 오늘.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이고요. 직전까지 국제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최지은 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네, 국제경제 평화 전문가이기도 한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 자, 요즘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지켜보고 계시죠? 네, 저는 최근에 TV 토론까지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 네네. 또 우리 당의 경선에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음. 앞으로 좀 더 흥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야 뭐 사실 좀 하나만한 총평이고. 자, 이제 맞습니다. 예리한, 네. 예리한. 네. 네. 니주는 깔았으니까 자 이제 예리한 평가를 하실 네. 때입니다. 예. 자, 일단은 여러 쟁점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데 기본소득과 관련한 그런 논란도 상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재정 여력을 고려해서 갑자기 뭐 전면적으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초기에는 뭐 1인당 연 50만 원, 뭐 그렇지. 중기적으로는 뭐 증가하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도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의견이 그래요. 국민의 공감대가 네. 국민의 공감대에 맞춰서 그 지원 폭이나 지원 그 시기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토론 후에 마치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라는 일부의 의견은 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 1호 공약 아니다라는 그 후보의 발언을 배경에 보면은 사실 대통령 후보는 국정 운영 전반에 여러 공약, 여러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네. 마치 기본소득이 거의 유일한 경제 공약처럼 이렇게 오해가 들 정도로 마치 이 찬반 논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철학이나 다른 비전을 좀 가리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본소득이 아니라 성장이 이루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올해 뭐 경기가 좋다, 뭐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그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1위 후보로서는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중도층도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이재명식 경제 비전이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아울러서 제대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1호 공약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다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재정 준비, 재정에 대한 여력, 그다음에 기술 이후에 일자리가 꼭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은 굉장히 타당한 비판들이고 네네. 이런 비판들이 오히려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광재 지사가 한 2-3주쯤 전에 이광재 의원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별로 없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이나 아니면 청년, 일부 세대별로 먼저 실시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아니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안이기도 해요. 그것도.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이거 동의한다, 이렇게 고려한다, 이렇게 또 바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네, 얘기해 맞습니다. 왔던 바예요. 그게.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맞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한 정책을 설계할까라는 거에 대한 토론이고 또 정교한 정책을 위해서 유연성을 좀 가지겠다라는 것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이 외에도 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신생아가 태어나면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것을 펀드 같은 데 넣어놨다가 20살이 이제 지나면은 더 많은 금액으로 주는 것, 네. 뭐 기본 자산 이런 것을 내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 이 후보들의 이런 기본 소득과 또 다른 비슷한 정책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더 좋은 걸 만들자라고 하는 이광재 후보의 제안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라기보다는 토론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돌아봤을 때 뭐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뭐 특히 부산시장 선거는 뭐 박형준의 LCT 이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박형준의 무슨 뭐 재산 누락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정책 토론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논란은 나쁘지 않아요. 이런 네. 논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뭐 집단지성이 이제 발동하는 것이고 또 좋은 묘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네. 견해차를 좁혀가면 어쨌든 기본소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네. 대단히 유익한 논란이라고 봅니다. 이런 저는 식으로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또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뭐 전면적으로 당장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맞는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오히려 본선에서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끄는 것에 더 좋은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기본소득 논란은 이렇고 네. 정세균, 이광재 두 분의 단일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두 분 다 훌륭한 후보들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재 지사의 선전을 좀 바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네네. 이광재 지사가 이기면은 좀 더 우리 당의 경선 역동성이 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네. 또 두 분 모두 또 훌륭한 정책을 얘기를 하셨지만 이광재 지사의 비전이 굉장히 들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 이제 대통령이 되면 세종에 가서 사신다고 하시거나 뭐 그리고 뭐 지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선전을 바랬는데 좀 너무 빨리 들어가신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어요. 앞서서도 우리 박진영 교수 얘기는 네. 그게 뭐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맞습니다. 경선 단계에서 단일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그렇죠. 사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설사 하더라도 한 8월 말 정도에 이제 9월 전에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그때 하는 건 몰라도 지금 나오셨으면은 좀 뛰셔야지 너무 빨리 들어가셨다. 이거는 뭐 일단은 우리 당으로서도 좀 다양한 후보군을 내놓고 경선을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당에도 좀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더 아쉬운 거는 지금 이 두 분이 우리의 그래도 잠룡들이신데 단일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단일화 이벤트가 여론의 주목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단일화를 하신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정말 경선 흥행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아마 저기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두 분 다 컷오프에는 충분히 통과하실 분이라고는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 다른 깊은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그 두 분이 네. 그 단일화해가지고 도대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연대 차원으로 앞으로 합종 연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랑 이낙연 전 대표가 단일화 관련한 단일화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연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대표와 추가 단일화를 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단일화가 커져가지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또 근데 왜 그렇게는 안 될 것 반 같습니다. 이재명을 해야 하는지 예. 그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단일화도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뭐 도대체 이재명이 왜 안 되는데 그 자기들 말처럼 무슨 뭐 도덕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렇다 할 뭐 입증할 만한 최소한 형사 입건이라도 돼야 네. 그 사실은 이게 진짜 뭐 동의를 얻는다든지 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하여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한 무한대 혐오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먹힐진 몰라도 글쎄요 참. 네, 저는 그런 도덕성 이런 거보다는 1위 후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1위와 나머지 그 추종자들 간에 1위를 이기기 위한 전략 뭐 이 정도로 아니 보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1위를 왜 엎어야 되는지 그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등이면 무조건 나머지들은 단일화해야 합니까? 아니 그건 낡은 공식이지. 그거는 네. 왜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목표가 공통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서 농후하는 발언을 하셨고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가 아니라 본인의 깃발을 전공법으로 들고 가실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이냐 뭐 반 이재명이냐가 아니라 자기 색깔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최문순, 김두관 이분들도 자기 색깔이 뚜렷하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모아서 반 이재명으로 이렇게 공통점을 찾기는 이분들이 너무 다양한 분들이시고 또 너무 훌륭한 분들이라서 반 이재명 연대로 뭉치진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도 해봤고요. 예. 네. 그 김경률 그리고 김혜영 대표적으로 반조국 반추미애 인사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국민 면접 때 면접관으로 나왔단 말이죠. 김경률 씨는 이제 빠졌지만은 김혜영 전 의원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글쎄요. 왜 이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갖다 쓰는지. 아니 뭐 저는 그 김혜영 또는 김경률이 주장하는 바를 누군가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만 주로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하도록 했는지 당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을 계속 이렇게 소환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경선에 정말 도움이 되나?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조국 전 장관도 뭐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고 송영길 대표도 이제 사과를 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넘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우리가 크게 진 이후에 조국 탓이라고 언급한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다시 또 조국을 소환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이번에 선거를 이기기 위한다면 오히려 이런 내용을 안 다루는 게 더 선거에 유리했던 것이 아닌가. 정말 이분들이 조국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도대체 왜 계속 소환을 하는 건지. 우리 당의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 당이 뭐 비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여러 분야 뭐 부동산도 있고 경제도 있고 청년 문제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 계속 조국 문제를 계속 이렇게 조국 뭐 문제라고 하면 안 되고 윤석열 사태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이 사태를 왜 계속 우리 경선에 계속 가지고 오는지를 저는 그 배경을 잘 모르겠고.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해요. 또 그렇다고 지금 뭐 정청래 의원 말로는 얼마 전에 정경심 교수의 사모 펀드 그게 뭐 조국 펀드다 권력형 비리다 그렇게 의심돼 왔던 조범동 씨 유관한 그 펀드가 결국에는 뭐 정경심 조국과 무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그 내용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조국 이슈를 다시 들먹이면서 게다가 또 추미애 후보는 그 입장과 결이 다른 후보예요. 그 면접관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에게는 이 면접관이 뭐 특별하지 않은 면접관일 수 있겠지만은 추미애 후보한테는 굉장히 특별하단 말이죠.
또 적대적이라는 말이죠. 적대적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건데 아니 이런 사람을 면접관으로 갖다 앉히면은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국민 면접관을 하고 뭐 국민 면접을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경선을 더 많은 국민들이 보게 하실 것인가 경선 흥행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도대체 지금 김경률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경선 흥행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 실제로 저는 이제 이번에 했던 국민 면접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사실 우리 대선 후보의 국민 면접보다 어저께 국민의힘의 그 무명의 대변인들의 배틀을 본 사람이 3배가 더 많았다고 해요. 네. 지금 우리가 경선 흥행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연구를 잘 하고 있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우리 내부 분란만 더 만들고 있는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참. 아니 당내 사정을 저보다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열받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아세요? 뭐 정말 과실이면 과실이어도 큰 문제인데 정말 엿먹일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서 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일단 이분들이 뭐 본인들이 이제 실수하신 것을 다 인정을 하셨고 이제 사과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뭐 좀 이제 실수를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지켜봐 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러 뭐 이랬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잘 판단을 잘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뭐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뭐 어떻게 하면 좀 경선 흥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잘못 판단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티 이재명 전선으로 얼룩진 민주당 경선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반대하려고 경선에 나왔나 싶을 정도로 왜 항상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각을 세우는 건지 또 그렇게 각을 세우면 이재명 지사에게 있던 표가 자기한테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도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시고 다 같이 이제 본선에서는 다 같이 화합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월등한 1위이기 때문에 2등, 3등 후보는 사실은 1위랑 각을 세워가지고 날카롭게 서로 비판을 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경쟁에서 좀 그냥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게 모든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 이재명 전선이다. 이것은 조금 과장이 있어 보이고 저는 뭐 여러 후보들이 반 이재명, 친 이재명이 아니라 본인의 정책, 본인의 색깔을 잘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또 박진영 교수님하고는 좀 또 결이 다르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요.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